안녕하세요.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와 좋은 게스트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장호열 치과 대표 원장님이시자 저희 선배님이신, 부산대를 졸업하셨고 구강암여외과 전문의이시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회사죠, 하이니스라는 회사의 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장호열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어려운 질문을 주셔도 잘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학교에서 처음 배우던 시절에는 인터널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평정하기 전이었어서 보철과에서 심으면 익스터널로 심고 뭐 저희 과에서 심으면 인터널 심고, 근데 어느 순간 거의 인터널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SCRP도 많이 하긴 했지만 시멘트 타입도 많이 하고 또 스크류 타입도 많이 이제 보철 형식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특별한 인디케이션 아니면은 대부분은 SCRP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시멘리스 보철이 있습니다. 이 보철 방식이 처음 듣는 치과의사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보철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SCRP라고 하는 그런 보철물을 사실은 10년 이상 써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철물의 뭐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죠. 그전에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써서 크라운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쵸. 환자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 커스텀인 어버트먼트를 써서 이제 SCRP를 만들어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써왔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의 문제점을 저도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시멘트를 쓰는 거 혹은 시멘트를 제거하는 거, 남아있는 시멘트로 인한 그런 고민을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이제 스크류 타입이라는 보철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개발을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8년 전부터는 저는 스크류 타입 보철만 현재 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케이스를 또 가져와 주셨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이 케이스는 저희 입시도 굉장히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 시술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쓰고 있는 화학 임플란트가 이제 염증이 좀 생겼다. 딱 봐도 이 환자의 케이스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다. 네. 가역성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외과적인 처치를 뭔가 해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네요. 실제로- 36번은 네. 이미 크리스탈이 많이 네, 녹아있는. 많이 녹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보일 수는 없지만 퍼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염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가 가장 크게 호소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악취가 많이 난다는. 웬만하면 저도 이제 무리한 환자한테 진료보다는 좀 살릴 수 있는 임플란트는 살리고 보철로스만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살리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36번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기존 보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매니지먼트가 좀 더 용이한 하이니스 보철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해서 접근했던 케이스고요.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치은 연화 부위의 발적 상태가 아주 심하고요. 진료실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진료실 전체에 이 악취가 이게 돌 정도로 냄새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거 딱 뽑으면 약간 하수구 냄새 나죠. 그렇죠. 너무 심하죠. 그래서 환자가 이걸 어떻게 입안에 끼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36번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이니스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제 베이스 어버터먼트를 임플란트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HDB라고 그렇죠. 하죠. 네. 36번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여기다가 제가 적절한 베이스 어버터먼트를 연결한 뒤에 일단은 먼저 힐링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환자가 저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은 지 꽤 된 거기 때문에 골류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캔바디를 연결한 다음에 임프레션 체득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내 보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내에서 바로 디자인해서 3D 프린팅해서 당일날 템포럴 보철까지 환자가 장착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은 템포럴을 끼고 4주 정도 지났을 때 보철물 한번 제거했을 때 연조직 상태를 봐주시면 아예 다른 환자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플란트의 골육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염증이 들어갈 수 있는 소스는 연조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조직이 건강해야지 아래쪽에 골육착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4주 만에 이 환자는 다른 환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티슈 프렌들리한 보철을 해주는 게 이 환자한테 제가 어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케이스는 언제든지 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접근해서 제가 이 보철물을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게 health is beauty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건강한 게 아름다운 거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환자입니다. 우측 부분은 기존 환자가 원래 있던 상태고요. 보통 이 정도 케이스면 양쪽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치주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네네.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연조직이 건강해야지 좋은 거다. 과거에는 이제 신미성을 얘기할 때 보철물이 얼마나 신미적으로 나와야 되냐,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핑크
링크 에스테틱을 보통 많이 하죠. 연조직이 심미적으로 만들어주면 보철은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쁘게 만든 크리에이터에다가 보철만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내부에 마이크로베스까지 통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건강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마이크로베스까지 통하면 아까 보이는 발적된 거랑은 완전히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72세 남성 환자인데 기존 보철물이 프랙처돼서 오셨어요. 딱 봐도 이거는 이제 발직을 보통 많이 할 만한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저는 이제 항상 가이드 서저리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발치할 때 트라우마 없이 에이트라우마틱 익스트랙션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가이드 서저리까지 하면 데미지 별로 없이도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소켓 그래프트까지 시행했고요. 케이스 보시면 시술 이후에 초기 고정 한 40뉴턴 이상 나왔고요. 그래서 베이스까지 연결하고 스캔바드까지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비알 쪽에 소켓 그래프트만 해도 충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요. 여기에 뭐 커스텀이라든지 어버트먼트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밀링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프레션 뜨고 이 정도 케이스는 디자인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3D 프린팅을 저는 주고 하고 있거든요. 3D 프린팅하고 나서 여기 내부에 링크만 딱 끼워주게 되면 템포럴 커넥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그날 이렇게 바로 끼고 가게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교합 조정을 잘해서 로딩이 많이 걸리지 않게끔 전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저도 이런 케이스를 꽤 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 라비알 쪽의 마진이 네네네. 원장님은 지금 거의 플랩리스처럼 하셨기 네. 때문에 이런 마진 형성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플랩을 제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마진 형성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마진을 길게 뽑게 되면은 또 잇몸이 좀 덜 만들어지고 좀 짧게 뽑으면은 나중에 에딩할 게 너무 많아서 귀찮아지고 이런 거를 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템포라리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초기에 이 연조직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연조직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무 덩굴주기가 폴대 같은 거 하나 꽂아놓으면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전 연조직도 타고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템포라리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쓰는 거는 크라운 파트보다는 치연 연하부 파트 디자인입니다. 그 디자인을 할 때 연조직이 어떻게 타고 올라가게끔 그게 플랩리스든 혹은 오픈 서저리든 관계없이 연조직이 어떻게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치연 연하부 디자인하는 것을 저는 저희 기공사들한테 엄청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기공사들 이걸 보면 좀 약해요. 기공사들은 위에 크라운 파트에 대한 디자인을 좀 더 신경 쓸 뿐이지 이런 하이니스뿐만 아니라 스크류 타입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치은 연하부 전체부에서는 1.5에서 2mm 넣는다는 한 자체가 1.5에서 2mm를 제가 디자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어떻게 몰딩할지 결국 목적은 연조직을 두껍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연조직은 타고 갑니다. 오픈 서저리를 하든 플랩리스를 하든 관계없이 여기서 또 장점은 저희가 환자가 올 때마다 착탈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메리트고 과거에 스크류 타입이 아닌 SCRP 혹은 시멘테이션 타입을 할 때도 홀을 만들긴 했지만 잘 안 뺐어요. 템포라리를 하고. 왜냐면 건들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맞아요. 픽스처 돌아갈까 봐. 근데 이거는 전혀 부담 없이 환자가 올 때마다 빼고요. 징지발 리쉐이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템포라리를 몰딩하고 파필라가 자라 올라갈 부위는 어떤 릴리프를 해주고 환자가 올 때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으면 제가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는 시기는 이렇게 몰딩이 다 이루어졌을 때 리쉐이핑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저는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거든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연조직 모양이 안 나왔다. 그러면 템포를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연조직 소프트 그래프트를 예전보다 하는 양을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철한 거 보면 치연 연하부는 제가 다 만든 치연 외형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게 다거든요. 그럼 여기 마지막 보철물 세팅하는 과정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파닉 부위든 임플란트 부위든 폭에서부터 솟구쳐 올려놓은 느낌 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거면 즉시 로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연조직 컨트롤에 더 용이하다는 게 사실 제가 약간 주장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니스는 심지어 착탈할 수 있으니까 커라 외형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쉐이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장점이고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풀마우스 케이스고요. 70에서 여성 환자입니다. 일단 덴처를 오랫동안 꼈던 환자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덴처를 끼게 되면 파필라가 없죠. 지금 플랫해지고, 플랫해지고 없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 또한 제 목표는 임플란트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덴처를 안 끼게끔 해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저수가 임플란트 세상에서 남들로 이제 유지를 하려면 환자한테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시술을 해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가능한 뼈가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임플란트도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 파티션을 끊을지 생각하고 임플란트 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케이스 또한 제가 모델리스로 수술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임프레션을 테이킹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케이스는 뭐 템포라리니까 한 15분, 20분이면 디자인 나오거든요. 3D 프린팅 시간은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끼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날 드레싱하러 왔을 때 껴도 되니까 이런 거는 절대 저는 풀로스 프린팅 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파샬로 끊어서 왜냐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PMMA든 3D 프린팅이든 끊어도 됩니다. 원피스로 만들어서 괜히 파절되게끔 하지 마시고 끊어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정인성 원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이미디어트 로딩 할 때의 픽스처 페일리어를 줄이려면 30N 이상으로 픽스처를 심고 당연하죠. 전악을 스플린팅 해라. 그래야 응력 분산이 상부에서 잘 된다라고 저도 강의를 들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PMMA를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저는 스플린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아치 스테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한쪽만 씹었을 때 이쪽에만 응력이 가게 되면 이쪽 픽스처만 탈이 나니까 가급적이면 양쪽 픽스처의 로딩을 나눠줘라라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고요. 기존 컨셉에서는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기존 시멘트를 쓰는 컨셉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시멘트 공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피팅이 나올 것 같지만 위험할 수가 있는 거는 만약에 패시브한 핏이 안 나오는 보철물이라고 가정하면 그건 오히려 임플란트 초기 고정에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오히려 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크류 타입은 패시브 핏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장점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응력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가운데 반을 잘랐거든요. 하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절되면 새로 만들기는 하면 되겠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환자 1주 지났는데요. 잇몸이 1주 지났는데 어떻게 돼 있죠? 진짜 파이널 마려운 잇몸이긴 하네요. 파이널 마리오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할 거면 연조직에 대한 몰딩은 초반부터 하는 게 왜냐면 연조직이 수술하면 붓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으면서 연조직에 대한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혀나가거든요. 이게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지고 파필라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주 재미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을 채택하는 시기는 연조직 형태가 제 마음에 들 때 몰딩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근데 뭐 너무 신경을 쓰는 환자도 있겠고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더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다 가정하면 임프레션을 떠서 제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바는 템포라리는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파이널 같은 경우는 임프레션에 있어서 정확도를 위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 이렇게 VD를 먼저 잡기 위해서 기존의 템포라리 하나의 기준으로 VD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한쪽에 파이널 들어가고 세팅하면서 반대편 임프레션 뜨고 그런 식으로 테크닉을 많이 택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좌측 들어가고 우측 들어가고 보면 아주 몰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몰딩된 형태의 치은 연화부 디자인 보시면 다 그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진짜 아름답네요. 네, 파필라가 분명히 이 환자는 플랫한 연조직이었잖아요. 근데 이쁘게 해주면 70세, 80세 어르신들 다 좋아합니다. 이게 뭐 어르신들이라고 힘이 좋고 없나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티슈 프렌들리한 부처이기 때문에 한 4년째 경과 관찰 중인데 이 어머니께서 오실 때마다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임상의로서 최종적인 보철도 그렇지만 연조직 컨트롤을 통해서 최종 보철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는 그런 게 저는 아주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환자의 임플란트 보철이 임플란트만 돼 있으면 뭐 컨택이 이렇게 변할 일이 없겠지만 자연체와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컨택이 사실 루즈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컨택이 루즈해졌을 때 음식물이 끼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컨택이 루즈해졌을 때 이거를 언제든지 제가 그냥 이 치과 체어 사이드에서 쉽게 컨택을 에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딩은 이제 우리 원장님도 써보셨겠지만 SCRP 같은 경우는 컨택 헤딩하기 위해서는 기공소로 가야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어버터먼트랑 크라를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퍼니스에 넣어서 이제 세멘트를 태워야지만 이걸 분리할 수가 있는데 하이스 크라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게 없이 그냥 링크만 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상 위에서 바로 에딩을 퍼니스에 넣으려면 고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링크 메탈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치과 싱크를 쉽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하이니스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빼서 기공소에만 보내주기만 하면 이제 에딩이 되는 건가요? 크라운 빼서 기공소에 보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원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퍼니스만 있으면 돼요. 꼭 기공사가 없어도 됩니다. 원장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생사 스태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지르코니아 에딩용 파우더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올리고 나서 그냥 퍼니스에 넣어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컨택 에딩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매니지먼트가
좋다는 것은 저는 착탈할 수 있는 방식의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용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리트라이어빌리티. 네. 그러니까 계속 보철물을 뺐다가 씻어내고 다시 네. 장착하고 사실 이거 빼서 물만 한번 뿌려주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물만 뿌리지. 그럼? 뺀 김에 좀 뭔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아. 한데요. 왜냐면 만약에 임플란트에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것 같다. 뭐부터 해주시나요? 큐렛 하면서 레이저로 과하게 생성된 네. 인플라메이션 티슈를 제거하고 긁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긁어주고 하고 그리고 뭐 미노클린 같은 네, 뭐 어떤 미노클린 약제도 같은 거 도와주는데 넣고. 처음에는 그렇게만 비침습적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을 건데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기 더 좋겠죠? 저는 사실 스크류 한두 개가 녹았다. 네. 스크류를 깨끗하게 아. 팔리싱을 해주고 거기다 이제 미노클린 주고 필요하면은 뭐 거기에 그래프트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네. 요즘은 뭐 PDRN을 좀 써준다거나 하는 것. 말씀드린 요지는 1차적으로는 크라운이 있는 상태에서 처치를 하게 되고 조금 요보다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철물을 제거해야지만 안쪽 내부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보존적인 처치, 외과적인 처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임상의들이 잘 안 빼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빼면은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빼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일이 많아지니까 네. 대부분이 크라운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의 타이밍도 많이 놓치게 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는데 크라운을 빼게 되면 세척도 해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세척할 때 스팀도 치고 저는 사실 플라즈마를 또 쓰기도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 소독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니스 HDB를 풀러서 플라즈마에 넣는다는 아니요, 말씀이세요? HBD가 아니고 크라운, 질코니아 크라운을요 크라운. 하는 방식이 네. 있고요. 그리고 내부도 이제 우리가 베이스 어부터먼트부터 해서 보이니까 내부에 대한 우리가 세척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건데 빼고 끼우는 거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적극 처치를 해서 더 심한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가서 심지어 임플란트를 이제 페일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착탈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똑같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왔더라도 기존의 SCRP 타입에 왔었을 때랑 사이니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왔을 때의 그 무게감이 좀 다르기는 해요. 바로 풀러서 내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와 이게 만약에 SCRP는 이게 하면은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빼고 안에 맞아요, 있는 맞습니다. 것도 제거하고 맞습니다. 게다가 멀티면은 이게 또 잘 안 맞습니다. 빠지고 환자한테 탕탕 치면 환자 불편감도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